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놀라게 됐고요. 두 번째로 또 놀란 것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무척 사회적인 더위고 엄청 더운데 생각했어요. 한 두 분? 세 분? 오시려나? 그래도 그분들은 저는 너무 소중해서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지만 이렇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와주신 여러분한테 제가 못 받으실 겁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거고, 여러분은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사실 계실 거로 알기 때문에 크게 뭔가를 강요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도시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둘을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일단 도시라는 문제에 관련해서도 생각할 것이 많고,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사실은 한꺼번에 잠시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생각하고 고민을 해도 해결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어쩌면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남편 되시는 분과 혹은 자녀 되시는 분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힘든 마음을 이렇게 누르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일단은 이제 시간을 많이 주는데 기자님 주는 시간을 할애해 주셨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조금씩 쉬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세 파트 정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그래도 이 도시를 재생하려고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해왔던 것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기에 이제 도시에 대해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도시가 형성이 됐고 개발이 되어서 발전이 됐는지 이미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까마득하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그냥 가볍게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도시가 이제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 도시에서 도시와 도시와의 관계, 도시와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라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하실 때 어떤 스킬들이 그래도 좀 유용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눈빛도 초롱하시고 엄청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이게 너무 뜨거우면 컴퓨터도 이게 에라이 바보여버립니다. 잠을 계속 못 주무시지 않나요? 열대야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이거를 쌈박하게 다 외워서 여기서 여러분과 막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하고 싶어 하는 게 저의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오늘은 조금씩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이 단어만이라도 약간 클리닝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언어학이긴 한데 이제 응용 언어학인데 외국어 관련한 쪽에서 더 먼저 이제 공부를 해서 저도 모르게 콩글리시를 해야 되는데 잉글리시가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끼리 만나면 배터리 우리가 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배터리라고 못하고 저도 모르게 어쩔 때는 나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괜찮은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나오면 이제 혹시 뭐야 오늘 빠다 이렇게 하실까봐 미리 알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세계 도시에 대한 이런 이제 예전의 것에서부터 우리 보면 이제 현재의 답을 알 수 있고 미래에 어떻게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문명 초기 도시를 볼 건데 혹시 과거에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4대 문명이라고 일단 말하죠. 어디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상품권이 있었다면 당장 드렸을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집트 문명이 있고, 하마 문명이 있고요. 또 어디 있죠? 인더스. 말레이시아? 네,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간에 무슨 지중해 중심으로 했거나 아니면 또 아메리카 쪽에서도 이제 좀 문명이 있었긴 하죠. 사실은 또 뭐 저희가 이게 공부를 해서 그렇지 그뿐일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살짝만 다시 이제 점검을 해보면 그림 이제 예전이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왕들을 하는 왕 세제가 일단 있었을 것이고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이름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티그리스 또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강을 끼고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농사를 밀이나 보리같이 수확하기 좋은 것들을 이제 농사를 짓고 잉여 물질이 생기면 이제 왕권한테 이렇게 조공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달한 도시인데요. 그렇게 이제 크게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문명, 우리 인류 초기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같이 높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모습인 거죠. 어디 모습 같아요? 현재는 아마 이라크 그쪽에 있는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집트 문명인데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일단 파라오 그리고 피라미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좀 지나서 이제 뭐 파라오의 왕권이 피라미드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지만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도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왕권의 문제, 정치력이 어땠는가? 그래서 문화가 그 사회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뭐를 원하면서 살게 됐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뭔가 더 큰 공동의 선을 만들어 가야 했었을까? 그리고 생존과 관련해서 어떤 것에 더 치중해야 했을까? 이런 쪽에 착안해서 도시가 발달을 했다고 보는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재생하지? 라고 하는 것의 답은 어쩌면 우리가 먹고 살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것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역시 왕권이 되게 강했었던 곳이고요. 역시 나일강을 끼고 나일강 삼각지를 끼고 기원전 3,500년 경에 발생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밀과 보리가 수확이 잘 돼서 많이 했었고 특히 그쪽은 이제 강 쪽에서 안쪽 내륙 쪽으로 가서 농사를 짓게 해야 되니까 뭐가 발달했을까요? 그렇죠. 수로나 관계시설이 발달한 거죠. 여러분의 여기서 수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집트 문명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도 역시 강을 끼고 발전을 합니다. 어느 강인가요? 네, 인더스강과 인디스강이라고 하는 강을 끼고 이제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하나마 그 촌락과 그런 도읍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기원전 2,500년경에 생겼는데요. 그 모헨조다로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제 모헨조다라는 도시와 또 하라파라는 도시가 그때 이제 가장 큰 도시로서 마가나 화어를 유지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지만 사실 지금 찾아보려 하면은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역시 강을 끼고 이제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강이 지금은 굉장히 좀 저쪽에 문화가 어때요? 이렇게 죽으면 우리가 그들이 먹어야 되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체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공유를 한 곳이라 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문명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중국의 황하 문명인데 역시 황하도 역시 강이죠. 중국에는 좀 많이들 가보셨죠, 그래서 종종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황하라는 이름 자체가 황색의 그렇죠. 물이 다 다르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 독일인가 어디에 가면 회색빛의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은 뭐 석회질 그런 게 좀 많이 베르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섞여 있고 하면 물이 달라지는데 황하는 역시 노는 물이 그러면 안 되고 물이 다릅니다. 물이 다른데 씻는 물이 달라지겠죠? 먹는 물이나.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황하를 중심으로 역시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기가 좋았겠죠. 여기서는 쌀, 보리, 밀 이런 거 말고 조라는 것도 이제 생산이 많이 됐었어요. 요즘 말로 유식하게 좀 말하면 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장 막걸리를 잘 만들었던 곳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와인을 만들어서 와인이 대단히 유명하다고 한다면 중국에서는 이 기장 막걸리.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제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술과 관련된 문화가 발전이 좀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토끼들이 많이 발굴이 된다고 합니다. 살짝 상상력을 발휘해서 유추해본다면 그래? 그럼 중국은 노는 문화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도시도 그렇게 좀 확장되지 않았을까? 좀 상권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곳이 혹시 중국의 왕조를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 왕조 혹시 잘 아시나요? 조선 왕조. 태종태세 분들 고려왕조 하시는 분 계세요? 오, 대단하시죠. 진짜요? 저는 조선 왕조 하다가 중간에 잘려요. 끝에 못 기억해서. 근데 이제 중국의 왕조를 좀 기억합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좀 짧아서. 하은주춘 진한삼 진수당성 원명청. 여기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도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나라고 아주 저희 나라의 고조선하고 비슷한 건데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나라라기보다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고 진짜 나라는 은나라라고 합니다. 이 은나라가 그곳의 도읍지가 상나라라고 해서 상이라는 이제 도읍지가 있어서 상나라라고 더 많이 알려진 곳이죠. 그것이 일종의 이제 청동기 시대랑 맞물리면서 저런 토기들도 많이 만들고 그런 만큼 왕권이 좀 많이 강화가 돼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왕권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은나라에서 주나라고 넘어가면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주의 봉건 제도라고 해서 이제 왕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영토를 이렇게 좀 가지고 농노와 지배계급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고요. 이제 고대 도시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극도로 유명한 그리스, 특히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 지역이 이제 기억이 다 생각이 나시죠? 예전에 저희 막 공부 역사 잘 맞추기 위해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리스 아테네는 이렇게 이제 저게 무슨 신전입니까? 뭐 파르테논이라고도 하고 파르테논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신전이 이제 가장 유명한 곳으로 그리스 하면 떠오르죠. 아테네와 함께. 근데 이제 이 도시를 좀 그림으로 이거를 다시 더 크게 확장하면 누르거든요. 두 번을 누르는 거야. 도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림으로 된 거를. 주로 이제 저런 식의 그 아테네에서는 발달하는 것이 폴리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 일종의 도시 국가인데 이 폴리스라는 것이 이제 소규모로 또는 그 크기는 다 다양하지만 곳곳에 많이 퍼져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도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좀 크게 확장해드리고 싶었는데 제 거 폰에서는 그걸 되는데 네, 눈을 확장하시죠. 그럼 좀 잘 보일까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아테네는 이렇게 약간 산지였다고 해요,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높은 곳에 이제 그 중 높은 곳에는 저렇게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신전처럼 신전을 놓을 수 있는, 지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구릉지나 이런 곳에 도시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이 그 시가지가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글씨 조그맣게 써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고라라는 곳입니다. 이게 아고라라고 뭐 이렇게 전라도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고라 사실은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뭐 런던에서는 스퀘어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플라자라고도 하죠. 미국에서는 이 아고라에서는 이제 뭐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시민들의 이제 이런 삶을 그러니까 좀 모여서 할 수 있는 어쩌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곳일 수 있는 대중적으로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아테네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가 저렇게 과거에도 뭔가 도시가 형성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는 유럽에 가시면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가신 분들은. 근데 실제로 유럽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멋있어 보이고 웅장해 보이지만 막상 가면 그냥 붉은 벽돌로 된 이렇게 약간 허름해 보이는 유적지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 담긴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유적지를 여기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유적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영화 같은데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죽이잖아요. 죽여라 뭐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커뮤니케이션 아닌가요? 사람과 사람을 죽이면서 막 행복해하고 환호하고 혼자 서면 못 그런데요. 근데 이상하게 공동체로 모이면 그 나쁜 짓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용감해지나 봐요. 그래서 막 왕이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꺾으면 그냥 꽝 이제 막 죽이고 그런 곳에 피로 얼룩진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걸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건축가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는 사실과 뭔가 모여서 뭘 하고자 했다라는 강렬한 의지가 보였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촌락들이 모이고 저런 구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로마인들은 특히 뭔가 건설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라고 그래야 되죠? 군사력이나 이런 황제 제정, 황제 시절, 제정 시절, 뭐 로마 왕정 뭐 이래가지고 계속 변하는 그 동안에도 건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로 시설 마련하는 거, 막 그런 뭐 주변에 이런 건물, 도로 그런 거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래가지고 길이 막 잘 뚫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뭐 롬 was not built in a day 해서 뭐 하늘 아침 안 부시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떨미아라는 뜻의 이 단어가 있어요. 영어는 아닌데 목욕탕. 대중목욕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중목욕탕이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뭘 했을까요? 대중목욕탕에서 힌트.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이 대중목욕탕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모여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영어로 그럼 얘기를 한다. 근데 뭔가를 많이 먹었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특히 뭘 했을까요? 네, 누가 얘기하시네요. 어떤 분이 커뮤니케이션을 했겠죠. 지금 일식하게 말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소통, 그리고 대화, 뭔가 이야기, 연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죠. 아까 제가 아테네에서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데 잊어버렸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바로 그 소크라테스라든지 아시죠? 그 유수의 유명한 철학자들 아리스토텔이라고 해요. 영어로. 네, 아리스토텔. 발음이 참 어렵군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탕년이라고 해서 그 심포지엄을 열어가지고 매일 와인 마시고 목욕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로마가 어떤 분은 목욕문화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럴까 과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편안하고 즐기는 분위기로 막 가는 바람에 이 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거나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도시가 우리의 의도와 함께 잘 맞춰서 발전을 하다가도 우리 인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도시도 살아있다고 본다고 하면 이따가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결국은 인간과 도시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렇게 살짝 살펴봤고요. 중세로 넘어가면 중세는 이제 그 아까 중국에서 말했던 중의 봉건제도랑은 살짝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일단 봉건주의 시대로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중세 이렇게 이런 정도의 구조를 가졌대요. 그래서 성이 하나 꼭 있게 돼 있고 영주가 다스리니까 왕도 있긴 했었지만 영주가 그 이제 소규모의 성과 함께 이제 성 밖에 일정 부분의 장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장원 커다란 정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농노들은 농사를 짓고 그 가축을 이제 키우고 해서 임금들을 조공을 바치고 기사들이 있어서 왼쪽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고 싶다. 다 이게 확장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왕 밑에 제후들이 성을 다스렸고 그리고 이제 기사들이 백성을 보호하고 왕께 이제 절대적인 그 주군과 신하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고 약간의 예속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완전 노예는 아니지만 거의 좀 어디로 이사도 못 가고 한 번 그 용토에 매이면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 자체도 하나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수직 관계가 되었던 원체되었던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죠. 성당도 아마 하나씩 있었던 것 같고요. 장원제도를 여기 보시면 저런 중세 모습이 저런 정도의 모습을 가졌을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럽을 언제 한번 기회가 되셔서 가보십시오. 가시면 이제 뭐 고성? 유명한 고성들이 많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제가 또 가장 잊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거는 저의 사심이 좀 들어간 사심입니다. 이게 피센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독일에. 근데 그 독일에서 노이슈반슈타인이라고 독일 신방인데요. 그곳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굉장히 예뻐서 관광지로 들려보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곳에 가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왜 경복궁인가 어디를 가면 예전분들이 키가 작아서 그랬는지 실제로 되게 크지 않죠.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될 겁니다. 그럴 정도인 것처럼 여기도 막상 저는 되게 큰 걸 기대했어요.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백설공주 뭐 아니면 무슨 공주 뭐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성 굉장하잖아요. 그럴 줄 알고 가보면 이게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예쁘고 예, 아기자기하게 살림도 다 있고 이곳에 왕이 살았다고 이제 왕보다는 제후이지만 그 성에서는 또 왕이라고 이제 칭호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래도 한번 굉장히 주변 경관이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또 와인상으로도 많이 발전이 된 곳이라서 가서 성에는 이제 그것은 못 주무시고 성 주변에서 이렇게 좀 편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좀 역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괜찮으시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거쳐가야 돼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보이고 그래야 미래를 설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도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시대예요. 왜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었어요? 이거는 건물도 아니에요. 일단 뭐가 더 먼저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그 이전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것에 좀 그게 너무 억압된 막 그런 것이 있었던 상태에서 아니야, 신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진짜 행복한 거야. 이렇게 되죠. 이런 것이 거기에 가미된다고 했을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도시를 설계하면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도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중간에 제일 유명한 사진이죠. 여기 보면 이게 피렌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피렌체 베이큐발이라고 하는 곳인데 피렌체하고 또 지금은 물에 잠기고 있고 막 그러는 곳 아시죠? 해상 도시 베네치아, 네, 베니스라고도 하는. 그런데 이제 베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베니스의 산인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그래서 베니스하고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상업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상업이 발달을 했고 상업이 발달을 하면 돈이 많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 쓸까요? 네. 역시 제대로 하는 게 혹시 역사를 하는 전문가시거든요. 많이 알고 계세요. 너무 좋네요. 이게 잘 반응을 해주셔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발전이 되니까 이제 그 남는 돈으로 도시에 다시 이렇게 재생을 시키는데 신경을 쓰는 좋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술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는 후원 체제가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이 극도로 유명하게 알고 있는 레시성을 가진 분의 누구를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인 줄 알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더라고요. 그게 가문의 이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그 사람도 역시 그런 후원을 받아서 정말 엄청난 천재인 것 같아요. 알면 할수록 모든 것을 다 하죠. 분야가 문학, 수학, 공학, 그림. 그거는 누가 그린 거죠? 레오나르도. 이 사람이 그리신 거, 이분이 그리신 거 맞죠? 눈썹을 까먹고 안 그러셨지만, 근데 이제 그분의 이런 작품 활동도 이렇게 다 그때 융성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마 문화적인 어떤 발전 모습이나 양상이나 도시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저는 르네상스 도시를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저는 삼촌포로 빠지는 경향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이제 졸린 걸 좀 피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피렌체에 대한 그 기억이 하나 떠오르네요. 지금 당장. 예전에 베나를 빼고 베나리아를 할 때인데 이제 다른 어디에서 오신 분들하고 합류가 됐어요. 간호사 하시던 분들인데 근데 그 분들하고 너무 뜻이 맞아가지고 베네치에서 만났는데 피렌체까지 와가지고 밤새 뭘 먹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정말로 술을 못 마십니다. 그래서 술이 아니고 고추장을 먹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서 고추장이 너무 막 그리운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고추장을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장을 가지고 우리 오늘 다 치우자. 셋이.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나갔더니 오이가 저희 거랑 좀 다른데요. 이렇게 좀 두툼한 거를 사서 그거를 밤새 찍어 먹고는 밤새 그 다음에 여행을 못했다는. 그래서 이제 화장실만 서로 하고 왔다 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이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 덕분에 며칠 더 머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 바로 르네상스라는 곳이고요.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역시 그 인간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예술도 그것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르네상스하고는 살짝 좀 더 다른 르네상스가 좀 더 이렇게 르네상스 뜻 자체가 여러분 문예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자, 르네상스 영어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부흥을 시켰는데 그만큼 균형미 있고 조용미 있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바로크는 그 와중에 그래도 아니야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약간 틀어질 수도 있지 그림에서 선 좀 무시하면 어때 이런 쪽에 이제 대표적인 양식이 바로크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좀 아이러니한데 이 바로크 시대 때는 또 이런 종류와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좀 다르게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건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큰 성당하고 여기는 뭐 독일의 드레스덴이었을 거예요. 그런 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베르사유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큰 건물 그리고 넓은 정원 이런 것들이 있죠. 미라벨 정원도 사실은 이제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반응이 사운드 오브 뮤직 보셨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왜 정원에서 막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바로 미라벨 정원이고 이렇게 운전하는 곳입니다. 파리는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있긴 했었는데 사프란코가 그게 노업지였어요. 근데 이제 루이 13세가 처음에 저걸 지었죠. 그리고 나서 루이 14세께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여러분 베르사유 와 저거 오늘 영어를 한국어처럼 하려니까 오히려 더 보이나? 근데 이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만화 좀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예전에 저희 비슷한 세대 저도 사실 먹을 만큼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좋아하면서 봤었는데 거기도 이제 너무 사치 막 이러던 있어가지고 보스트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도시는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도시의 발달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여러분 힘드시면 쉬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서 각자 쉬시면 되고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의 근대 도시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근대 도시는 아마 이때쯤 이제 17세기, 18세기 그 무렵을 지나면서 19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게 뭐가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이제 산업혁명은 어찌 보면 우리 인류에게 정말 역사상으로 대단한 그런 시점이긴 한데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안 좋은 거를 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도 과거에 저희 나라도 그 시절을 거쳤는데요. 공업이 발달을 해서 저희한테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했고 잉여물이 더 많아지게 해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갖게 해줬다면 그것만큼 또 반대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뭘까요? 공장이 그렇죠. 환경이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공해가 심하고 그 당시는 이제 석탄을 떼서 그 석유를 돌려야 했었고 공장이 돌아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이제 또 그 공장 근처에 집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수돗물도 오염이 될 수 있고 동물들까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도시 거기에서 비롯해서 파리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미국 영국 쪽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좋아져야 된다 해가지고 신고전주의적 도시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이제 안개가 많은 도시여서 일단 영국 하면 영국 신사, 우산, 그리고 공장, 그리고 뭐가 떠오릅니까? 스모그. 네, 스모그. 그러니까 그게 스모그가 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섬인데 공장에서 불도 떼고 그다음에 바람 잘 안 불고 이러면은 참 안 좋겠죠. 그래서 영국에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 정말 이렇게 다 사람들이 우산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요 무렵에 5월달에 가셔도. 그래서 이제 그런 도시에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문화가 이제 저희 나라에 같이 와서 저희도 공업, 산업 이런 것도 발전을 했으니까 저희도 좀 냄새가 많이 힘들었죠. 여기 조금만 이동하려고 해도 힘드시고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 런던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퀸즐랜드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런 곳은 뭐 현대적인 것이니까 여러분이 다 여행하시면서 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근대 이전의 도시를 잠깐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평양성이라고 해서 그 조선 왕건 때 있었던 거지만 이건 확실히 뭐 검증될 수 없는 것이긴 한가 본데 그 대신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서 그때 평양성과 고려가 아니죠 고조선이죠. 그래서 평양성, 국내성 이것이 이제 좀 유명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였다면 삼국 시대는 뭐가 있어요? 그 삼국 시대에 어느 게 삼국이죠? 이게 저의 이제 컴퓨터 에러가 너무 쉬운 것도 생각이 안 나는. 신라와 신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딱 맞는 말씀이네요. 안 살아봐서 몰라가 정답이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제가 상품권이 있었다면 1등 상품권을 줬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를
그런 유형의 이제 제가 언어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의 유의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 그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욕 먹으면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딱 하면 선생님 출국관광요? 썰렁하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신라는 지금의 경주라고 하는 그 서라벌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고요. 요즘에 가보면 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정말 더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에 가시면 이 도성을 중심으로 발전이 돼 있고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 개경은 이제 고려시대 때 그 개경 그리고 이제 개성이죠. 지금의 개성 그리고 남경이라고 한 곳이 지금의 한양이라고 합니다. 동경은 경주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려가 통일한 뒤에 전체를 그런 식으로 이제 다스렸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지방까지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은 이제 600년, 저는 500년 도읍지를 필바로 돌아 뭐 이렇게 너무 공부를 옛날에 해가지고 정말 500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더 흘렀으니까 600년 도읍지였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산수도 잘 못해요. 그래서 진짜예요. 이걸 우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지금도 그 모양을 중심으로 계속 도시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근대 이후의 도시를 보면 개항과 도시가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개항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죠. 외세에 대해서 억지로 했잖아요. 정말 뭐였죠? 어디에서 개항이 일어났나요? 맨 처음에 까먹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거예요. 거기 인천이었나요? 아니면 그 강화도 도약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저희 뭐 억지로 했던 것 같은 그런 거. 네, 뭐 과거에 그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제로 이제 어느 지역을 맺으면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외세라면 외세죠. 일본이나 막 러시아 막 이런 데에서 저희 가지고 놀았죠. 너무나 불쾌한 역사인데 어떤 분은 정말 역사를 너무 공부하기 싫다고 했던 분이 있어요. 깜짝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유를 과거에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너무 많은 나라들 앞에 쭈물럭한 게 너무 싫어서 이런 역사 왜 공부를 딱 하고 못해요. 이거 제대로 된 걸까요? 오히려 그걸 뭐 알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잖아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저희 나라가 가진 조건, 우리나라 환경, 우리 국민성,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알면 도시를 잘 만들어 나가는데 오히려 더 아는 것들이 많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항돼서 이전에 내륙 중심으로 도시가 많이 발달했었다면 개항 후에는 당연히 인천이나 아까 말씀해주신 군산이나 뭐 이런 항구 중심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합니다. 도시가 여기는 한국 국회선 이상이 재미없더라고요. 재미는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해방돼서부터 도시가 또 계속 발전을 했고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또는 부모님께 들어서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조금 지쳐 보이시려고 괜찮나요? 좀 시시해요. 네. 너무 많이 쉬시면 집에 가고 싶어지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주로 커뮤니케이션이 뭔지에 대한 거, 그 기본적인 원리랑 그런 것을 좀 더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 관련해서 도시와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 도시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보다 여러분이 더 전문가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조언을 주시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들어 커뮤니케이션 수도 없이 얘기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최근에는 그 바로 직전에는 소통이라는 말도 좀 많이 들었죠. 많이 유행시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 대통령께서도 좀 유행을 시켜주셨고 또 어떤 지금 그 체인하게 이야기를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면서 진행을 해주셨고
정말 소통이라는 말은 잘만 통한다면 못 이룰 게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발음에서는 좀 듣기 좀 그렇지만,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의 어원을 보면 사실은 communicate, 그래서 전달하다, 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또는 이제 뭐 이성적이나 정서적인 어떤 교류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의 이제 개념을 좀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계속해서 이제 뭐 크던 작던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계속 아까 도시를 그래서 쭉 살펴봤잖아요. 계속 도시를 떠나서 뭔가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공동체는 이제 뭐 도시가 꼭 아니어도 가족 공동체, 작은 뭐 사회 공동체, 지금 지역사회 공동체, 뭐 크게는 국가까지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자신들만의 어떤 크고 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잘 되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잘못되면 전쟁도 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가는 가다 삼척포로 빠지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저 궁금해요. 삼척포로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지역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저는 말만 알아서 궁금해요, 사실은. 가다가 삼척포로 이렇게 빠지게 되나요? 삼척포, 그게 해수욕장이 있군요. 말리고 이런 것처럼. 그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삼척포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도 이 맞나? 막 이러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아주 점잖은 자리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서 하는 것도, 그리고 역사를 바꿀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인 것이고, 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데 서로 소통해야 되는 것도, 그리고 잘 안 협조하는 그 비협조자들을 마음에 여는 것도 다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또 오늘 아침에 다투고 나오신 그 어떤 분과의 그것도 누가 웃으시네요. 혹시 그러신 거 맞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존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 또 도시가 자꾸 이렇게 거대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대해지는 속에서 그러면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은 더욱더 도시가 거대해진다는 것은 사실 외형적으로 커진다는 그 건물상이나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인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아시고 싶다면. 그래서 이제 개념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말로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opinion, 의견이나 또는 emotion, 감정, information, 뭐 정보 이런 것들을 convey, 여러분 conveyor belt라고 들어보셨죠? 그 공장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 그리고 또 share,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interact는 말 그대로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가장 사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다 좋은데 convey, 전달하는 것도 좋죠. share, 같이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되나 했더니 이 인터랙트가 잘 안 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서로 상호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걸 강요한다고 해서 그건 절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쌍방에 합의된 어느 조출해 나가는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는지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옛날에 관건 그랬더니 저희 조카가 이모 아닌데요? 관건 이랬는데 왜 그렇게 바뀐 겁니까 도대체? 효과 그랬더니 아닌데요? 효과 이렇게 그러죠. 언어설전도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일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건 그러길 바래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님은 그러길 바라 뭘 봐라 좀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바뀌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일례를 들었지만 사실은 웃으면서 이야기 나눈 것 같지만 이것도 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오장동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인돼서 우리 이런 건 이런 소리를 하기로 해 라고 얘기가 약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러길 바라 그러면 쟤는 말을 똑바로 못해 바라가 왜 바라 바래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이 말 속에서 이제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일단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단 일정한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타임이라는 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고요. 한 번에 되지도 않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너무 빨리 우물에서 승용을 찾고 그리고 빨리 대기하고 다 익었나? 이거 보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는 이제 장소인데 사실은 이거는 꼭 물리적인 장소로 땅을 이렇게 디디는 것만이 아니어도 인터넷 속에서라든지 뭐 요즘에 소셜 커뮤니케이션도 전부 다 그 이제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그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자인 바로 전달자와 받는 사람. 그래서 sender 그리고 receiver, 송수신자라고 하죠. 그런 존재가 또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전달자에 주로 속할까요? 제가 sender겠죠. 여러분은 receiver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꼭 말로만이라고 본다면 제가 센터가 맞지만 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빛으로 저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이제 좋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지금 업데이트 기분이 좋은데요. 너무 경청을 잘해주셔서 행복하고 그것으로 저는 벌써 뭔가 사랑을 전달받은 느낌? 막 고민하고 밖으로 막 돌아. 그리고 못 들어가. 그 남편한테 또는 부모님께 되게 혼날까봐.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딱 조마조마하면 갔는데 딱 가면 배고프겠네. 밥 해놨어. 먹자. 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게 화났던 마음도 두려웠던 마음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따스함으로 다가가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리스마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나 칼 있어! 아닌가요? 이게 언어의 의미입니다, 선생님. 아까 카리스마, 그럼 좀 애들 혼나죠. 좋아요! 막 이러면서 썰렁해요. 근데 이제 이 커리스마라고 해요, 영어로는. 근데 카리스마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지만 사실은 카리스마도 역시 그 바람의 역할과 비슷해요. 강제로 뭔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카리스마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정말 매력적이려면 그래서 그게 어떤 거지 하고 들어보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느끼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잘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날도 더운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심으로. 기대도 못했거든요. 제가 너무 막 우리 구하고 올 정도로 더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여기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저는 이 자리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제가 존중을 해드리면서 드리니까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저의 말씀을 많이 들어주시겠잖아요.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열린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표현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무장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꼭 말로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고 이게 음흉하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요새 큰일 나요. 지그시 바라봐 주시고 나 너 이해할 것 같아. 힘들었지.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허깅을 갑자기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뭐 비언어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반가운 표정 정도 할 수 있겠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시다. 이렇게 예쁘게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나 미소나 또 나 되게 말씀을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다소곳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비언어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공격적이지 않고 대신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social distance라고 해서 사회적인 거리예요. 또는 psychological distance라고 해서 심리적인 거리. 이게 이제 실제 이론인데요. 심리학 이론인데 너무 그 친밀도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거부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리감이나.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뭐 이제 자녀가 엄마 모르다 비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할 거 하실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와서 자기야 저거 비벼 그러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되시죠. 좀 거리가 생긴 겁니다. 초기엔 안 그러셨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갑자기 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반가워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우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둘이 서서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저 상대방은 자기 그럴 때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거리만큼 움직여진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실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너무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정열이 앞서서 결정이 크셔서 저는 처음 뵙지만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너무 가까이 오면 저희 어떻습니까? 일단 뭔지 모르시면 피하게 되죠. 그래도 또 마음 착하신 분은 네 저도 뭔가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컵값을 내게 되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수원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되게 하여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조심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멀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가능하면 얼굴을 뵙고 또 눈빛을 교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뭘지, 지금 어제부터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는데 저거 왜 이렇게 머리 딱딱해? 아니면 저거 좀 느끼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심술있어요. 그게 연습을 많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 속은 그렇죠. 한 개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열기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열기 이게 과부하.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선을 놓치지 말고 눈은 굉장히 큰 많이들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아주 강렬한 그렇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눈을 너무 부릅뜨시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으면 저 안경 좀 써도 될까요? 네. 안경도 계속 그 이물감이 계속 너무 생각해가지고 너무 좀 이상한가요? 어색하네요 제가.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훅 가보시네요. 이렇게 되시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정말 자꾸 하면 눈빛에서 여러분이 그 뭔가 숨겨진 게 뭘까 간파하기가 그래도 아무래도 좋습니다. 정말 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랬을 텐데요. 그 후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죠. 대부분의 갈등이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왜 싸우죠? 눈을 안 마주쳐요.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그러게 누가 어머니 그러겠어요. 뭐 이렇게 안 쳐다보잖아요. 같이 눈빛을 봐야 진짜 말은 이렇게 나가도 네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었지. 심지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분들도 막 싸우잖아요. 맞불작전 하시는 분들 있어. 성격이 좀 다 불같으신 분들은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얼굴을 막 눈빛을 보는데도 그 눈빛 속에서 그렇지만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는 게 눈빛이 보이면 화해가 됩니다. 진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질감을 끌어내는 뒤에 이제 동질감을 끌어내는 방법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너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을 먼저 하시게 되거나 할 때도 그 어제 보니까 너 테니스채가 가방에 있던데 아니면 차에 있던데 테니스 되게 잘하나 봐. 나도 그거 잘하는데 언제 한번 같이 하러 갈까? 아니면 관심이 있는데 나 좀 가르쳐줘 라고 접근을 하시면 그래? 거기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미러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은요 심리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똑같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좋아한답니다. 한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청소년기는 막 따라하며 싸우죠. 왜 쟤는 맨날 내가 하는 것만 똑같이 해? 막 이러면서 싫어하지만 대부분의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이러면서 같이 제가 움직이는 걸 같이 움직여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도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고 역시 신뢰감을 쌓으시면 되고 그런 신뢰가 잘 쌓아진 속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말을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 보험을 하시는 분들 혹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거든요. 세일즈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정말 이런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시는 것이 모르겠어요. 아니면 원래 그 타고나신 그 심성이 그러신 건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참 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을 세게 드리고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점들은 저희가 소통하는 데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스타일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결정타 이거를 잘 되게 하느냐 잘못되게 하느냐의 결정타가 뭐예요? 어쨌든 우리의 의사는 제일 먼저 말로 발화가 되잖아요. 그런 말이 예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쁘게 안 만들어져. 왜 그럴까요? 예쁘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좀 있어요. 유치원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배꼽 인사하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지만 정말 저는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 과정에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문이 따로 이렇게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학 많이 가르쳐주고 죽도록 공부했고 수능을 위해 막 공부했는데 사회에 나가서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다 망하잖아요. 다 상처받고 다 취직 안 되고 해도 나오고. 그래서 그 소통하는 방법들 근데 그 예쁘게 말한다는 거는 연습을 물론 많이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것도 그래요. 이제 만약에 이제 예쁘게 말을 하는데 억양이 안만 좋으면 뭐 할까요? 이렇게 정말 예쁘게 말해요. 예. 어머 넌 참 키가 크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키가 커서 좋겠다 뭐 이런 정도 해야 되는데 어머 너는 키가 멀대로 크구나 너무 크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잘 칭찬일까요?
나에게 대한 칭찬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뭐야 이거 듣고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예쁘게 말한다는 예쁜 말이라는 것의 결론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거. 기분 좋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했는데 너는 왜 화내?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다투죠. 이렇게 좋게 말해도 아니야 못 알아듣고 그러면 내 마음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냥 별로 이렇게 막 뉘앙스가 좋지 뭔가 이렇게 좋지 않아도 이렇게 대단히 유창하지 않아도 어머 안경이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취향이 같은가 봐요. 저 너무 좋네요. 같은 취향을 만난다. 그럼 언제 쓰셨어요? 조금밖에 안 쓰셨잖아요. 이런 저 기뻐요. 아니 써주세요. 이런 게 바로 미련 효과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동조받은 느낌 굉장히 기뻐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황성을 이제 계속 캐치를 하셔가지고 발휘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도의 센스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는 그 상대방의 몰입을 좀 더 하게 할 수 있는 배려를 좀 해줘야 되고 아까 그 가장 큰 스킬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모든 대화가 내 중심에서 시작하지 말고 상대방의 중심에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큰 거 하나 정말 이거는 정말 상품권 전화하세요. 제가 상품권을 좀 보내드릴게요. 지금 맞추시면 여기 듣는 것에서 가장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단어 2개 가장 먼저 주시는 거 어떻게 우리 팀장님한테 이거 들으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만 원 괜찮겠습니까? 네. 너무 갑자기 큰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성이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따 꼭 전화 한번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경청이라고 하는 거 잘 들어주면 90%가 이미 해결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듣기를 잘하면. 정말 저는 영어 듣기는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사실 듣기를 많이 해야지 스피킹도 잘 되고 잘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외국어니까. 근데 한국인들의 말을 그렇게 경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근데 이제 경청이 그렇다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수업이나 이런 거 경청하게 되죠. 어딜 감히 용감하게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교수님 말하면서 그냥 뭐 끊을 수는 없죠. 그거는 잘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미팅에서 제가 참 크게 오류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어떤 그 의사님이셨는데요. 이제 시간에 그 영등포 어디였죠? 그쪽에서 만났는데 영등포 맞을 거예요. 거기서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짧은 시간을 주셨던 건데 만나가지고 그래 요새 근황이 어때? 어떻게 지내?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고 지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거 괜찮겠네. 어제 그분은 이미 뭔가 한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센스 있게 진짜 미련받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까? 라고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요 신난 거죠. 너무 신나가지고 제 얘기를 막 했어요. 막 하고 났는데 교수님이 시계를 딱 보시더니 근데 말이야 너무 반가운데 미안하지만 내가 다음에 선약을 써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그 민망함 상상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과 이제 그 지하철을 내려가서 교수님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셔서 이렇게 타고 가시는데 인사를 하면서도 어찌할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 죄송하게.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만의 룰을 만들자. 7대 2대 1을 만들자. 그거 뭐겠어요? 그럼 7%는 아니지 10을 다라고 봤을 때 7할은 상대방에 대한 경청. 2할은 뭘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경청을 한 것에 대한 리액션. 그리고 나머지 1할만 내 얘기를 간단히 하자. 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알만한 정도의.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보험 기부도 얘기 드렸고 또 뭐 이제 뭔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기술을 가만히 잘 성공하는 분들이 보니까 거의 예전에 그 보험 저한테 많이 들게 해주셨던 고마운 분도 보니까 다른 거 하신 게 아니었어요. 와서 이거 좋고 이 상품이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쓱 들리세요. 들려가지고 요즘에는 뭐 덥죠? 이거 수건책 쓰세요. 이거 딱 주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딱 보시고 거부해서 만드는 거죠. 안 오면 궁금해. 나중에 안 오시면. 좀 오실 때 됐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쓰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들어주는 거죠.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마음의 문을 이제 듣는 쪽에 이제 강조를 해서 들어주시고 그 호의적인 관심을 계속 보여주시고 대신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먼저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무척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유익하게 서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상대방의 강렬한 열망을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또 이제 뭔가 흐름이 다르다 싶으면 주도적으로 흐름을 바꿀 수도 있으셔야 되고 그런 건 이미 사실은 너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기다려줄 거고 체근하지 않을 거고 천천히 생각하면 다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좀 암시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못 말할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칭찬의 중요성이에요. 칭찬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칭찬은 뭐도 뭐 하게 만들죠? 네, 노래도 춤추게 만들죠. 근데 제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무 말을 하셔서 식상해서 고래도 떼끼게 만들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칭찬은 호랑이도 웃게 만든다. 말하게 만든다. 어떻게 해볼까요? 호랑이가 야옹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 사람은 뭐랄까 스크립트 엄격하고 뭔가 완고하시고 막 그런 분이라서 안 통할 것 같은 분이었지만 그 노골적이지는 않은데 은근하게 뭔가 칭찬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여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됐는데 요즘에도 회자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읽은 책인데 물이라는 책 혹시 아시는 일본의 어떤 분이 쓰신 건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룰의 결정체에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실험을 하면서 한쪽한테 내 이놈아 넌 나쁜 놈이야 넌 죽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고 한쪽한테 어머 너 참 예쁘다 아이고 이뻐라 어머 귀여워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물의 결정이 여기는 막 불규칙하고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졌는데 아름답게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주는 그걸 되게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로 갈 수 있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장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제가 정리해드린 거에는 없고 제가 따로 단행본을 썼던 거기에 있긴 하지만 파장이 서로 같으면 이게 같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파장이 되면은 이제 그리고 나쁜 파장이 되면 이제 막 흔들리는 물리적으로 물체를 다르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 대신 이제 칭찬을 하실 때 그 제가 신데렐라라는 말 아시죠? 공주님인데 신데렐라가 사실은 신더엘라예요. 엘라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신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읽었죠? 제투성이 아가씨 이렇게 배워보지 않았나요? 혹시? 제를 입은 아가씨 그 신더가 제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묻은 엘라인데 신더엘라인데 우리는 신데렐라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영어 어학원에서 조그만 아이였었는데 전에 엘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너 공주님이네 너 신더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아이가 막 이제 이게 신더는 제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엘라는 신더엘라 공주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좀 티처 그러지 마세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내지? 내가 신더라는 말 때문에 감정이 상했나?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어. 왜 그렇게 화났어? 그랬더니 저도 제가 못생긴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 아닌 칭찬을 해주면 이게 진실성이 없다는 걸 느끼나 봐요. 아이도.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그냥 귀엽잖아. 근데 제가 완전히 약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분들 있죠. 뭔가 제가 좀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도 많고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위주로만 좀 얘기를 하고 다른 건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제 저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게 없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앵커 브리핑이나 아니면 뭐 수업 쇼호스트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것을 좀 잘 따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데 시간이 많았다면 그 부분도 제가 해드렸을 텐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거티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거 먼저 이거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더 많겠지만 우선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대요. 그래서 collaboration 이펙트 하면 뭔가 상대방이 나는 너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double blind asking이라고 해서 이 하나로 묶어 그거 원들이죠. 묶음 상품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두 가지 대답 제시를 해줘서 이거 해줄래 그러면 이거 살수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용을 원리를 이용한 거죠. 부모님들이 좀 많이 쓰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이제 심리학이고요. Reperson hypothesis는 이제 reperson은 반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감 이거는 이제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반감 가설이라고 해서 인간은 자기와 공통점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이제 피해에 갈 수 있도록 공통점을 사실 가져봐라 이런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듣고 싶으셨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여러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지구는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아무리 재밌게 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겠어요? 반갑니까? 그리고 이제 커널라이제이션은 이제 커널하면 문화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어떤 일을 제대로 잘 시작을 하면 그러면 나머지가 잘 풀릴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제 처음에 첫 수를 잘 떠야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또 Yerkes and they 이거 좀 이런 어려운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They descend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They descend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법칙인데 이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사람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하고 있었어. 근데 다른 일이 이렇게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막 그거 하려고 막 집중하다가도 갑자기 산만해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얼결을 계약하게 되지 않나요? 저 사실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자꾸 삼촌도 안 가지고 싶지만 사례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진짜 얼마 전에 아무한테도 우리 선생님도 몰라요. 근데 저희 회사 직원이신데 이제 이렇게 너무 바쁜 중에 막 강연 뭐 이런 중에 뭔가 전화가 왔는데 저 보이스피싱 거였잖아요. 저도 당했는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쁜 중에 너무 맞는 말 같이 막 얘기를 중간에 훅 들어와요. 전화 와서 이거 그래서 뭐 보내주셔야 돼요 하니까 저도 전화를 그래가지고 하는 나왔어요. 갑자기 여러분 제가 불쌍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지금의 감정에 동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저도 참 허술하답니다. 알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제 emotional contagion이라고 해서 contagion은 이제 전염이잖아요. 전염성, 전염병. 그리고 이제 emotion 자체가 감정이에요. 감정이나 정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감정적인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도 전염병처럼 전염이 된다는 건데요. 감정 전과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면 여러분 슬픈 드라마 막 울고 있는 드라마 보시면 우시나요? 웃으시나요? 우시죠. 그리고 웃음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또 이제 막 안 웃긴데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모두 웃게 만들어요. 저는 이제 안 가보긴 했지만 막 이렇게 가면 어쨌든 안 웃어야지. 아무리라도 웃겨도 안 웃을 거야. 그러고 벌써 우리는 그들의 TV를 이렇게 봤는데 웃으려고 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웃으면 제가 예전에 어떤 분처럼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마녀사냥 비슷하게 좀 속상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시기심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잘 못했죠 사실 그러고 근데 막 보니까 그걸 이제 들어주시던 분들이 저를 사실 평상시 그쪽 많이 아끼시던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면서 보니까 그분이 눈물을 막 이렇게 닦고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분이 날 너무 아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이게 정말 슬프면 슬픔이 정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안 말해도 눈물 안 흘려도 안 웃어도 가만히 옆에 계셔도 그분이 지금 힘든지 슬픈지 기쁜지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기 직전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살률이 우리나라에 너무 높죠. 근데 단 한 사람만 그때 내 마음을 그때 하필이면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있었어도 그 사람이 자살을 안 할 수 있대요. 저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 다음에 discrepancy effect라고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격차 효과라고 해요,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어쩔 때는 뭔가 이렇게 격차가 이 사람과 나의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더 소통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대요. 예를 들면 의외성 같은 거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네 하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의연하게 오히려 그게 더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백트래킹은 말 그대로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심하지 않는 선에서 좀 잘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심하면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문제되는 예를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백트래킹을 하면 이제 어떤 분이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아까 경청을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그랬어 이렇게 해주는 것도 훌륭한 반응인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글쎄 차를 타고 왔거든. 그래서 차를 탔어? 근데 차가 글쎄 갑자기 다른 길로 가더라고. 다른 길로 갔구나. 이게 이제 백트래킹이에요. 계속 쫓아가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 생각이 드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말을 되게 많이 아주 잘 경청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나는 악영향 중에 하나는 안전등비의 중에 감기가 걸려서 그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은 그 학생은 대학원 시절 때인데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좀 약간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네, 뭐 이렇게 가벼운 정도에 이렇게 했으면 됐었을 텐데 따라했어요. 교수님 강의를 따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앵커지는 그렇게 잘하지만 단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장점이라고 아니면 뭐 이런 캘리브레이션 이펙트는 이런 겁니다. 캘리브레이션 이펙트는 이겁니다. 그 말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교수님이 굉장히 불쾌하셨던. 그리고 그분은 다음 학기에 없으세요. 좀 병원으로 가셨어요.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그 다음에 뭔가 충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으신 거죠. 좀 상태가 아주 좀 이제 선 반론 후 동의 기법. 뭔가 이게 동의를 하긴 하는데 yes라는 말을 너무 빨리 하지 않는 게 좋대요. 그러면 만만하게 보는 거죠. 내가 너 너무 쉽게 모든 걸 동의하지 말고 일단은 글쎄 이런 점 때문에 조금 그거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좀 어떠시 이렇게 좀 쫄깃하게 만드는 뒤에 그렇지만 이런 점 때문에 동의할게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값어치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결정을 상대방이 무시 못하게. 그리고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인데요. 뭔가 심리학자였는데 나는 네가 뭐를 하면 잘 될지 알아.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 인조 이펙트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이가링 말 한번 해볼까요? 저거는 자이가링 이펙트는 뭔가 막 하고 있어. 근데 뭔가 먹을 거로 예를 들어볼까요? 맛있는 걸 먹는데 쓱 빼가. 나 한참 막 먹고 있는데 그걸 빼가면 어때요? 그날 계속 그 먹다 마른 음식이 내 입속에 남겠죠. 네, 그래서 먹는 거로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원하는 거 관철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중간에 살짝 잘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조금 서로 상호관계를 위협하는 데 있어서 좀 네거티브한 방법만 좀 읽듯이 이야기 드리고 피곤하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하는데 굉장히 불쾌한 어조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까 그 뭐 물의 결정체 뭐 이거랑 비슷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이상하게 그분은 주변에 사람도 없으시고 얼굴은 까매지시고 점점 아프시고 근데 늘 불평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계속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해서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게 만드시면서 근데 이제 그 말들이 화살이 돼서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귀는 누구의 귀인가요? 저의 귀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그 독이 들어간 말을 내가 뱉으면 나는 너한테 한 거야 라고 해서 라고 했지만 그 말을 내가 먼저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나쁜 말을 계속 나쁜 투로 얘기를 하시면 그 사람이 먼저 아픕니다. 이건 진짜 진리예요.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분들 다 일찍 돌아가십니다. 더 많이 생기시고 너무 제가 협박을 하는 수준이에요 거의. 그 다음에 항상 상대방을 비난하죠.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네 탓이야 막 이렇게 계속 비난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놓고 비난하지 않는데 묘하게 비난하는 건 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 너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따질 수라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막 이렇게 노탁도 있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뭐 상대방이 아 이거 좀 이렇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몇 달 동안 그 사람은 싫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감정적 표현하시면 안 되는데, 또 하나 중에 하나는 질기차게 자화자찬을 한다는 거죠. 요즘은 PR 시대이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을 자기가 이렇게 PR을 하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예전에 그걸 모르고 했어가지고 왜 친구가 없나 했습니다. 옛날에 그때만 너무 업돼서 저는 막 잘 들어주면 진짜 그걸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 명, 두 명, 어느 날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를 이제 막 마녀로 만들더라고요. 그때 진작에 까다롭으면 아마 더 후해졌을 텐데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좀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 이거 같이 시정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듣기 불편한 원색적이라고 제가 좋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육두문자 쓰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욕쟁이 할머니 빼고는 진짜 구수하게 잘할 자신 없으시면 함부로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욕은 굉장히 불쾌함을 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맨날 싸움을 만드는 사람들, 토론을 논쟁으로 만들고 논쟁을 싸움으로 만드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딱 두 글자라고 얘기합니다. 뭘까? 네, 그것도 될 수 있겠네요, 진짜. 싸움다. 네, 싸움다. 네, 우리는 절대 싸움다는 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대화에 이제 집중해서 계속 안 듣는 거죠.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건 정말 무리한 일이고. 근데 이제 가족 간에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죠. 예전에 저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엄마는 너무 바쁘시고, 그럼 엄마는 계속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도 안 그러시나요? 막 일하시고 가면 저는 기억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라도 얘기하려 들면 그럼 잠깐 멈추고 한 번에 들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쫓아다니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만 조심하신다면 좀 더 원활하게 여러분이 소통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저보다 더 사실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많이 있는 게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한테 일어나는 일이니까 소통은 결국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계속 체득해 나가셔야 될 것이고,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 도시에 좋은 쪽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이 멋진 의왕시가 되고, 이 다음에 혹시 좀 더 의왕시가 더 좋은 곳으로, 지금도 훌륭하지만 발전이 되면 좋은 것 다시 불러주십시오. 저 구경 올게요. 그때는 너무 오늘 더우시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